자, 그리고 보험서류의 부보 금액. 보험서의 부보 금액은 신용장과 동일한 same currency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same currency 어디서 보셨죠? 네, 신용장 토요규칙 18조에 나와 있죠. 상업송장 관련해서 상업송장에 통하는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서류도 부보 금액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주 금액이 신용장의 통화와 일치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신용장에서 이제 그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뭐 110%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120%. 자, 그럼 이 의미는 뭐냐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미니멈이라는 겁니다. 미니멈으로 가입될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보보 금액이 110%를 요구할 때 130%다, 150%다 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멈 커버리지다. 가입을 해야 될 미니멈 커버리지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어떤 금액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신용장에서 뭐 인보이스 금액의 110%를 하게 되면 인보이스 금액 기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신용장 조건이다. 신용장에서 부보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대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신용장에서 자, 보험을 어떤 기준으로 가입할지 명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서류에 나타난 CIF 금액, CIP 금액을 보는 거예요. 자, 그 서류에 나타난 그 CIF나 CIP 금액 중에서 최소한 110% 이상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신용장에서 제출된 서류에 CIF 금액이나 CIP 금액을 그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인보이스를 보는 겁니다. 인보이스. 자, 인보이스에 나타난 상품의 총가치, 상품의 총밸류, 총가치를 보고요. 자, 그리고 지정은행이 결제나 매입하는 금액이 있어요. 결제나 매입하는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송장에 나타난 상품의 총가치, 물품에 대한 총가치하고 그 다음에 결제나 지정은행이 결제나 매입을 해야 되는 금액 중에서 큰 금액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의 총가치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자동차가 10,000불인데 여기에서 뭐 프리페이먼트 뭐 선지급이 있는 경우에 또는 아니면 디스카운트가 있는 금액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뭐 이 금액이 뭐 200불이다. 그럼 이 금액을 제외하면은 인보이스 가치는 9,800불인데 이 금액이 아니라 원래 상품의 총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용장의 그 서류에 나타난 금액 중에 CIF 금액이나 CIP 금액을 모르는 경우에 상품의 총 가치 또는 결제나 매입하는 금액 중에서 큰 금액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한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제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보험서류에서 보험을 커버하는 구간입니다. 자, 보험서류는 그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험서류에 커버되는 부보 금액은 신용장에서 요구된 구간, 최소한 신용장에서 요구된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신용장에서 요구된 구간이 자, 부산에서 뭐 동경까지인데 실제 이 그 물품의 공장이 대전에 있었습니다. 대전에. 자, 대전에 있어서 실제 보험의 실제 신용장에 요구된 선적항은 부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경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보험서류에 대전부터 동경까지 커버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설은행이 하자를 쳤었거든요. 선적 구간은 부산에서 동경인데 왜 대전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하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서류에 대전부터 부산, 동경까지 커버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대전부터 동경까지라고 하게 되면 서류심사자 입장에서는 실제 운송 구간을 커버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커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서류에 따라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나타난 문맹상 전만 보기 때문에 자, 운송 구간을 커버하지 못하면 하자가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신용장에서 요구된 운송 구간을 최소한 커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운송 서류에 표시된 운송 구간은 전부 다 커버하는 것처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부산부터 동경까지 커버를 하든지 아니면 대전, 부산, 동경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부터 일본까지 커버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그 신용장 개설 은행은 신용장에서 어떤 보험을 커버를 하게 되는지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보험을
뭐 ICCA를 요구하든지 뭐 ICC를 여기서는 협회 적화 약관이에요. 인스티튜트 카르고 클라우즈거든요. 자, 협회 적화, 런던 보험자협회 협회 적화 약관에 어떤 위험이 추가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용장에서 명확한 보험 서류의 보험 커버를 요구하지 않고 뭐 유주얼 리스크나 아니면 커스터머 리스크의 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보험 서류가 제출돼도 전부 다 수리가 되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위험을 부과하지 않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출된 보험 서류는 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용장에서 올 리스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올 리스크. 자, 신용장에서 올 리스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 어떤 서류가 수리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자, 올 리스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제목은 중요 없고 올 리스크라는 뭐 노테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클라우즈가 있으면 문구가 있으면 수리가 되는 걸로 간주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올 리스크를 요구하는 경우에 특정 위험이 배제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에서 올 리스크를 요구하는 경우에 자, 보험서류는 뭐 제목이 올 리스크가 돼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문구가 올 리스크라고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올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리스크들이 익스클루드 배제가 됐다. 자, 배제가 돼도 뭐 워 리스크. 자, 이런 쭉 많은 리스크들이 배제가 돼도 수리가 되는 것으로 수리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제된 위험을 표시해도 된다라는 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신용장에서 그 올 리스크를 요구하는 경우에 수리가 되는 보험 서류는 뭐 올 리스크란 문구가 제목에 있던지 아니면 어떤 문구가 있던지 아니면 ICC A가 되던지 아니면 항공운송인 경우에는 ICC 에어도 수리가 가능하다. 자, 이거는 이제 국제표준은 관행 ISBP 745라는 책자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보험 서류에서는 어떤 특정 위험이 배제가 돼도 배제가 돼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용장에서 ICCA를 요구하는데 실제 ICCA에 커버되는 그 부보 조건도 exclude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 서류는 어떤 제외 문구 exclusion clause를 표시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보험 서류 관련해서는 그 소손해 또는 소율 면책에 대해서 면제될 수 있다는 조건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은 손해에 관련해서는 실제 이 사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도 나가야 되고 그 조사에 관련된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 금액,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거나 아니면 일정 비율 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그 소손해 면책 비율 또는 소율 면책 비율을 하거든요. 자, 그거를 영어로 프랜차이즈와 액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프랜차이즈하고 액세스는 뭐냐면은 자, 이거는 디덕터블이라고 합니다. 디덕터블.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어떤 일정 금액 또는 비율 이상이면 돼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 금액이 최대 보험 금액이 $10,000라고 하게 되면 자, 프랜차이즈 뭐 10%다. 뭐 디덕터블 액세스 10%를 하게 되면 보험 사고가 그 가입 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액 10%를 초과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10%면 만약에 보험 사고가 1,500불 발생했다고 하게 되면 10%가 넘겠죠? 자, 그러면은 10%가 넘으면은 전부 다 지급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액세스라고 하게 되면 10% 초과하는 금액에서 10%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불만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액세스 디덕터블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1,500불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 인슈어러죠. 자, 인슈어러가 500불을 부담하고 그리고 어슈어드 피보험자가 1,000불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했죠? 프랜차이즈는 인슈어러가 전부 다 1,500불까지 부담을 하죠. 만약에 보험 사고가 10% 이하여 500불 발생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험 서류에서는
자, 일정 비율,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에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작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조사비나 또는 실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제 금액을 배제한다 또는 공제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